최고 지도자가 증발하고 벙커 안에서는 권력을 향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B-52 폭격기가 쏟아낸 불벼락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테헤란의 체제 자체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사형 선고였다. 미군이 주도하는 에픽 퓨리 작전은 이제 단순한 보복 폭격을 넘어 한 국가의 군사적 척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권 교체의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과 B-52 전략 폭격기 편대가 테헤란 상공의 방공망을 유린하며 쏟아부은 3만 파운드급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들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화강암 산맥 아래에 구축해온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수뇌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진공 상태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지명되었던 인물이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미국의 중앙정보국 통신감청에 따르면 그는 미군의 맹렬한 공습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었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아남은 혁명수비대 장성들은 지하 벙커에 갇힌 채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자 극도의 편집증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배신자로 의심하며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벙커 내부에서 아군끼리 총구를 겨누는 자멸적인 내전을 시작했다. 미군은 단 한 명의 보병도 이란 본토에 투입하지 않고도 펜타곤의 인공지능 타격 시스템과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잔혹한 자기 파괴를 유도해낸 것이다. 이러한 수뇌부의 붕괴는 해상 전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카르그 섬의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졌다. 카르그 섬은 이란의 군사적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목줄이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 섬을 직접 점령하기 위해 미 해병대의 피를 흘리는 대신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대리전 전술, 즉 이제2 전법을 꺼내 들었다. 밤하늘을 장악한 미군의 C-130 허큘리스 전술 수송기들이 이란 북부와 국경지대에 은신하고 있던 쿠르드족 무장 세력과 반정부 게릴라들에게 대전차 미사일과 야간 투시경, 그리고 첨단 통신 장비를 대규모로 공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중 엄호 아래 중무장한 반군 세력들이 혁명수비대의 잔존 기지들을 향해 맹렬한 지상 돌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군은 하늘과 바다에서 철저한 봉쇄망을 구축하여 이란 정규군의 발을 묶고 지상에서는 이란 정권에 억눌려 있던 세력들의 분노를 무기로 활용하여 적의 방어선을 내부로부터 찢어발기고 있다. 이것은 과거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세력을 괴멸시킬 때 사용했던 전술의 완벽한 확장판이며 미군의 희생을 제로로 만들면서 적대 국가를 산산조각 내는 21세기형 멸망의 공식이다. 전통적인 전면전에서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완벽하게 짓밟힌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잔당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비대칭 전쟁의 스위치를 눌렀다. 중동의 사막에서 패배한 그들은 전장의 무대를 북미 대륙의 심장부로 옮기려 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즉 FBI는 최근 이란의 특수작전 부대인 쿠드스군과 헤즈볼라의 고위급 공작원들이 멕시코의 가장 잔혹한 마약 카르텔인 CJNG, 즉 할리스코 신세대의 카르텔과 비밀리에 접촉한 치명적인 암호 통신을 포착했다. 이 끔찍한 어둠의 동맹은 다가오는 북미 월드컵을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동의 폭탄 테러 전문가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폭약과 군사 전술을 카르텔의 암살자들에게 전수하고 그 대가로 카르텔은 미국 본토 깊숙이 잠입해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수면, 세포, 즉 슬리퍼 셀들에게 은신처와 무기를 제공하는 악마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카르텔의 우두머리들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사살한 미국 수사기관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란의 특수요원들에게 기꺼이 멕시코의 거점 도시 과달라하라를 비롯한 월드컵 개최 예정지 주변에 접근 통로를 열어주었다. 이 끔찍한 정보가 펜타곤의 상황실에 보고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던 전쟁의 총구를 즉각적으로 국내 방어와 국경 봉쇄로 전환했다. 미 국방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잇는 거대한 남부 국경 지대에 제-82 공수여단을 비롯한 수만 명의 완전 무장한 정규군을 긴급 투입했다.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들이 멕시코 국경선을 따라 24시간 저공 비행하며 감시망을 좁히고 있고 국경 수비대는 군대의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수색 경멸 작전에 돌입했다.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들이 월드컵 경기장과 주요 지하철역 그리고 민간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9.11 테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 적색 경보가 북미 전역에 발령되었다. 적들은 정면 승부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아 미국 사회 내부의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미사일과 전투기가 맞붙는 전쟁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음이 울릴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무기로 삼는 가장 야만적인 형태의 흑색 전쟁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쟁 지도부는 적들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공포 전술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중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약 냄새를 카리브해와 남미 대륙까지 날려보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적대 정권들을 향한 동시다발적인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이란의 군사시설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영상을 가장 끔찍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자들은 바로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연명해 오던 베네수엘라와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의 독재자들이다. 미군 미사일이 중동의 벙커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베네수엘라의 굳게 닫힌 감옥 안에서 고립된 니콜라스 마두로는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의 또스로 빠져들고 있다. 마두로를 변호하며 국제적인 구명운동을 벌이던 변호인단마저 자금줄이 끊기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를 완전히 버리고 도망쳤다.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남미의 반미 연대 지도자들은 다음 차례가 바로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B2 폭격기의 스마트 폭탄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공포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미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 연안에서 사전 예고 없는 대규모 전격 해상훈련을 발동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들이 베네수엘라 영해 바로 바깥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해병 특수수색대 병력들이 가상의 독재자 은신처를 타격하고 요인을 납치하는 야간 침투, 훈련을 보란듯이 실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마두로의 잔당들과 쿠바의 군사 정권을 향한 무언의 최후 통첩이다. 워싱턴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를 향해 테러의 칼날을 들이미는 자는 지구상 그 어느 깊은 지하 벙커에 숨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뼈와 살을 분리할 것이며 그들과 연대하는 모든 불량 국가들의 정권 역시 물리적인 지도상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제국의 선언이다. 미국의 군사기계는 중동의 전선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파괴적인 여세를 몰아 아메리카 대륙 내부의 안보 위협까지 일거에 청소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블록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폭력적인 사태의 본질은 재래식 전쟁의 종말이자 새로운 하이브리드 지배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이스라엘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미국의 절대적인 무력을 깨워 자신들의 멸망을 앞당긴 역사상 가장 멍청한 자살 버튼이 되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궁과 베이징의 중난하이 수뇌부는 미군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늪에 빠질 것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시나리오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미국은 적의 영토를 점령할 필요가 없었다. 인공지능이 유도하는 정밀 타격 무기로 적의 지휘체계를 거세하고 적대국 내부의 반군을 무장시켜 내전을 유도하며 적의 비대칭 테러 시도는 압도적인 국경 봉쇄와 특수전 부대로 짓밟아버리면 그만이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미국의 복합 다영역 작전 앞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 그리고 카르텔의 연합은 한낱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에 불과했다.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된 피해 복수극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정글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로 다시 재편하는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의 가장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서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적의 비대칭 테러 전술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물리적인 무기 밀반입의 단계로 진화했다. 멕시코만의 거친 파도 아래에서는 지금껏 마약 운반에만 사용되던 조악한 나르코 잠수함들이 이란의 해군 공병들에 의해 첨단 스텔스 침투정으로 개조되고 있다. 혁명수비대 정예 요원들은 해상 봉쇄망을 뚫고 남미 항구를 거쳐 멕시코로 진입한 뒤 카르텔의 지하 조선소에서 군사용 폭약인 C4와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즉 맨페즈를 잠수함에 싣고 미국 남부 해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것은 마약 조직의 밀수 루트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군사 고속도로로 변모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안보 붕괴 사태다. 과거에는 마약이 국경을 넘었지만 이제는 월드컵 경기장 상공의 경찰 헬리콥터와 민항기를 격추할 수 있는 첨단 군사 무기들이 멕시코 국경의 사각지대를 통해 미국 본토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악마적 동맹은 멕시코 북부 지역을 완전한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이란의 군사 전술과 폭발물 제조 기술을 전수받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정규군에 필적하는 반군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그들은 장갑차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멕시코 군경을 학살하며 국경지대에 사실상의 독립적인 테러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펜타곤 내부에서는 멕시코 영토 내부에 위치한 카르텔의 군사훈련소와 무기고를 향해 MQ-9 리퍼 무인기를 동원한 국경 너머의 선제 타격, 즉 월경 폭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 영토 내에서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면 이는 중동의 불길이 아메리카 대륙의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번지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전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 전역에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는 수면 세포들은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상징적인 목표를 넘어 국가의 생명선인 핵심 인프라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는 교란,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방수사국 대테러 전담반은 최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전력망 통제센터와 주요 식수원 댐 주변에서 중동 국적의 위장 신분 공작원들이 정찰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목적은 월드컵 개막 직전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통신망을 절단하여 미국 사회 전체를 암흑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다. 물리적인 파괴와 함께 이란 지하시설에 숨어있는 사이버 부대원들이 미국의 방공망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킹하는 양동 작전이 전개된다면 미국은 건국 이래 본토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끔찍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제물이 될 것이다. 워싱턴은 이제 바다 건너의 적뿐만 아니라 등 뒤에서 비수를 꽂으려는 보이지 않는 유령들과의 처절한 암투를 벌여야만 한다. 중동의 사막을 불태운 미국의 군사적 분노는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의 짙은 어둠 속으로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붕괴를 단순한 지역적 승리로 남겨두지 않고 반미 독재 정권들의 연대망 전체를 일격에 절단하는 글로벌 타격전으로 그 규모를 확장시켰다. 가장 먼저 미국의 조준경에 들어온 것은 이란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과 전술 공유를 통해 명주를 유지해오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군사정권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미 남부사령부는 펜타곤의 극비 지령을 하달받고 즉각적으로 카리브해 전역을 거대한 군사적 포위망으로 뒤덮는 대규모 해상 차단 작전을 발동했다. 콜롬비아의 동맹군 기지에서는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와 특수작전 헬리콥터들이 야간 비행을 통해 국경지대로 전진 배치되었고 카리브해의 공해상에서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편대가 실탄을 장착한 채 독재 국가들의 해상 보급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틀어막았다. 가장 치명적이고 섬뜩한 심리전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앞바다에서 전개되었다. 심해의 유령이라 불리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 칠흑 같은 밤바다를 뚫고 니콜라스 마두로의 대통령 궁인 미라플로레스 궁전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수면 위로 그 거대한 검은 선체를 보란 듯이 부상시켰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는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었고 이 미사일들의 타격 좌표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 지휘소와 마두로의 지하 대피소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었다. 은밀함이 생명인 전략 핵잠수함이 적국의 턱 밑에서 스스로 위치를 노출한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언제든 너희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펜타곤의 가장 오만하고도 확고한 사형 선고였다. 창문 너머로 이 거대한 파멸의 사자를 목격한 베네수엘라 수뇌부는 극도의 패닉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아바나와 카라카스의 상공은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미 공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편대가 카리브해 상공을 선회하며 베네수엘라와 쿠바 군대가 보유한 모든 구형 러시아제 방공 레이더와 군사통신망에 강력한 재밍, 공격을 퍼부었다. 지휘관들의 무전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굉음만이 흘러나왔고 레이더 스크린은 새하얀 노이즈로 뒤덮여 완전히 먹통이 되었다. 하늘의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에서 베네수엘라의 장성들은 중동에서 미군의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 산채로 매장당한 이란 군사 고문단의 끔찍한 최후를 떠올리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미국의 폭탄이 아직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독재 정권의 군사적 신경망은 이미 마비되었고 수십 년 동안 철권 통치를 유지해온 그들의 억압적인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공포는 마두로 정권 내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씨앗을 잉태시켰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완전히 붕괴되고 미군의 정밀 폭격이 자신의 침실 천장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한 베네수엘라 군부의 실세 장군들은 독재자와 함께 순장당하는 길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밀실 모의를 시작했다. 군대 내부에서는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의 특수부대에 직접 넘겨주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과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통해 적의 수뇌부를 분열시키고 독재자 스스로가 부하들의 총구에 쓰러지게 만드는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내전, 유도 전술을 완성한 것이다. 이제 카리브해의 독재 정권들에게 남은 것은 미군의 미사일에 타올라 잿더미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붕괴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단 두 가지의 비참한 선택지뿐이다.